내수 경기 침체로 소비가 부진한 상황임에도 온라인 기반 상품 거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온라인 거래 증가는 공급자의 비용 절감과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해 물가를 끌어내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소비 확대는 오프라인 매장과 판매직 종사자 감소 등 고용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전의 양면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온라인 거래가 늘면 전통적인 매장의 인력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수치적으로 얼마나 줄고 그리고 그게 전체적인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또 고용 감소에 따른 2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일반인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공개한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소매 판매액의 14% 수준이었던 2017년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은 2024년 4분기에는 27%로 높아지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다 제한된 범위의 온라인 거래를 반영하는 무점포 소매 판매액 기준으로도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상품 소비 비중이 22%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거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빠른 속도로 늘기 시작했고 일상 회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대세적인 트렌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2011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매 판매액 대비 무점포 소매 판매액 비중, 취업자 수 증감 등의 지표를 통해 온라인 소비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 고용에 미치는 단기적 파급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당해 연도 상품 물가 상승률은 0.0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고용입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 높아지면 이후 1년간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만 2천 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숙박음식점업에서 2만 3천 명, 도소매업 1만 9천 명 등입니다. 운수창고업에서 취업자 수가 8천 명 늘었지만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의 고용 감소 폭보다는 증가 폭이 훨씬 적었습니다. 이들 세 개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는 온라인 소비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김지연 총괄은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면 오프라인 구매 활동과 외식 소비 등이 감소하기 때문에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일자리는 줄고 택배물류 수요는 늘어나 운수창고업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전반적으로 온라인 소비 비중의 추세를 웃도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고용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면 물가는 낮아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가구, 화장품, 가전, 음식료품 등 9개 상품의 2017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물가 수준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물가 상승률은 0.0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소비자 물가 역시 1.1%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 총괄은 전자상거래 기술 발전과 온라인 소비 확대로 인한 경쟁 촉진의 결과 발생하고 있는 물가 안정 효과가 관련 산업의 독과점화로 저해되지 않도록 시장 여건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반면 노동시장에서는 업종 간 고용 조정을 촉발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경제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도소매업 종사자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전직 사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해 원활한 업종 전환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택배물류 부문의 성장과 함께 특수고용직 등 기존의 취업 형태와 성격이 다른 근로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라TV였습니다.